원래 투자에 관심 없던 분들이 뭐 하나에 꽂히면 크게 저지르거든요. 근데 그 꽂힌 게 하필 내 집 마련이다? 그래서 그냥 했다? 그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내 집 마련 선배님들, 내 집 마련하고 정말 후회가 없으시냐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첫 내 집 마련 때는 후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솔직하게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 없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을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그 없는 5가지 상황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구 없는 영끌, 내 집 마련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영끌이 지금 가능하지도 않긴 해요. 진정한 의미의 영끌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만 그냥 대출을 받는 이 행위라는 게 되게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자산은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분위기가 과열될 때는 사고 싶고요. 조금만 분위기가 나빠지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손절하고 싶어지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큰 문제가 적건 많건 대출을 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락장에서 충분히 각오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마음에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락이라는 건 항상 온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에 대한 각오를 충분히 하시고 부동산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크리스트 없는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체크리스트 뭐 아시잖아요. 중요한 결정할 때 실수하는 거 없나 빼먹은 거 없나 확인하려고 만든 리스트라는 거. 이거 부동산과 관련 참 많은데요. 하나 빠져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것들, 설비에 대한 것들은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준신축 아파트 사면 돈이 많이 들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는 비용 말고요. 거주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까 안 들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준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이거 몇 년 쓸 수 있냐면요. 최대 10년밖에 못 씁니다. 근데 보통 준신축 아파트를 10년차 이후 아파트를 일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일러부터 갈고 시작해야 되네요. 큰 돈이 이미 들고 시작을 하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준신축 매수의 진리. 매수하면 무조건 풀 인테리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 풀 인테리어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세세히 뜯어보면은 돈 들 구석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갈아엎자는 이야기겠죠. 그런 만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된 집을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개념 들어보셨어요? 장충금?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개념인데요. 뭐냐면은 아파트가 낡으면 여러 가지 수리도 해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되고 뭐 간단한 리모델링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해가지고 돈을 적립해두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어떤 아파트들은요,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단지 중에도 그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더 낡아서 큰 수리를 해야 될 때 정말 세대별로 갑자기 목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가시면 이 체크리스트 무료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꼭 확인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요, 환금성 없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생각보다 잘 못 지키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유튜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되냐, 갈아타기 팁이 없냐,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애시당초에 환금성이 좋은 집을 사셨다면 이건 고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내 집 마련 한 가지 차이가 10억 차이가 난다는 다소 비약이 있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도 이 부분이에요. 환금성 좋은 집을 사야 갈아타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 보면은 재밌는 게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영상 다 봤는데 찾는 법이 궁금하다. 환금성 좋은 단지 정말 어떻게 찾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힌트가 여기에도 있고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 아마 정주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유료 강의 할 수도 있으니까 따로 빼놓긴 할 건데요. 제가 또 치사한 사람은 아니라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교 중인 아파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요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단위 기간 거래량을 평형별 세대수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요 세대수는 사실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면 평형별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단위 기간 거래량 어떻게 아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 부동산의 실거래 이력 가신 다음에 그걸 캡처해서 챗GPT에 물어보시면 바로 세줍니다. AI 시대잖아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참 좋겠죠. 요 약간 노가다 같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고요. 분명히 뭐 절대적인 기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할 텐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쉽기도 하고요. 그 절대적인 기준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급지 말고 다른 게 없는 집을 고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고요. 오히려 공부를 조금 하면은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세요. 급지랑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급지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럼 이제 급지에 대한 개념은 생겼는데, 야, 이런 급지에 이런 단지가 있어? 마치 남들은 모르는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요. 유레카를 외치면서 그 단지를 사버립니다. 이런 식인 거죠. 여기가 그래도 땡땡인데 어쩌고 해서 저평가된 단지 아니냐, 사람들 이것도 몰라? 내가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뭐 이런 말이 있겠죠. 여기가 그래도 강남인데, 성동구인데, 용산인데, 마포구인데 구축이라서, 나홀로라서, 재건축 전이라서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가격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거 사면 이렇게 됩니다. 되게 좋은 지역에 있는 단지인데 아직도 가격이 안 올랐죠. 갑갑한 겁니다. 사실은 급지 말고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따로 굳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지만 너무 보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서 이 시장
세상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 따로 어디 가서 하실 필요 없고요. 제 유튜브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시면 따로 뭐 책을 산다든지 강의 사지 않아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많이 놀랐던 게 제 채팅방 오픈 카톡방에 있으신 분들도 영상을 다 안 보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상들 차근차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침 규제 때문에 또 가격이 주춤한 사이니까요. 이럴 때 공부해야죠.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전세 수요가 없는 집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면 이 실수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상승장 다음은 땡땡이다 라는 기사들 엄청 풀릴 겁니다. 이 땡땡은 지방일 수도 있고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뭐 노동항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특정한 상품이나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선 그곳에 본인이 살고 싶은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되게 근원적인 질문이고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살고 싶은지, 살면 편한지 이거 물어보시고요. 이게 아니라면 최소한 다음 질문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곳에 꼭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해당 안 되는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결국 이 모든 거는 저평가 아파트를 적당한 타이밍에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평가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한 3시간 정도 분량의 강의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심자 채널 일단 구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구독을 안 하면은 영상 보겠다 해놓고 까먹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 채널은 작기 때문에 여러분의 추천 타임라인에 뜨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영상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